2학기 중간고사 대비 문제, 문제풀이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CB의 이등분선, 각 ACB의 이등분선이 나왔네요. 각의 이등분선. 여러분, 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각의 이등분선이 원점을 지납니다. 점 C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그 m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는 건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각의 이등분선에는 어떤 성질이 성립하죠?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네, 여기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네,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AC 대 그 다음에 BC의 B는 AO 대 그다음에 뭐예요? BO의 B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좌표를 좀 쓰게 되면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6이라고 B를 썼고요. 원점은 뭐 원점이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먼저 해결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의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어서 이 값을 이용해서 AC 대 BC의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AO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2루트 5인 걸 알게 되고요. BO의 길이를 구하면 3루트 5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 2대 3이라는 B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C 대 BC의 길이의 B가 2대 3이니까 그 사실을 이용해서 C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AC를 먼저 구하면 C를 이제 문제에서 보면 A, B라고 뒀으니까요. 그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 대 이게 AC고요. 그 다음에 BC를 구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네.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6의 제곱은 네, 2대 3이라는 B가 성립해요.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A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2의 제곱은 180이다라는 게 되는데 180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얘가 뭐냐면 6루트 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정리한 요 사실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결국 네, 그래서 이제 점 C는 결국 뭐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6,12이고 반지름이 6루트 5인 원 위에 있는 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자추의 방정식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C는 이제 이런 원을 형성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C에 대한 조사는 됐고 이제는 이제 직선 A,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데 어떤 직선 AB는 구해야 되니까 이제 직선 AB를 구해볼게요. 직선 AB인데 직선 AB는 누구랑 똑같냐면 직선 AO랑 똑같아요. 왜냐면 직선 AB 위에 누가 있어요? 네, O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A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2,4고 원점이니까 그래서 요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라? 하고 봤더니 얘가 이제 중심이요. 이 중심이 마이너스 6,12였는데 마이너스 6,12는 이 직선 위에 있어요. 중심이 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대략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고자 한다면 여기가 지금 이제 그 C가 결국 이 원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원점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네. A 자리에 0을 넣고 B 자리에 0을 넣으면요. 얘가 이제 180이 돼요. 36 더하기 144가 180이 되거든요.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0,0이 결국 뭐란 얘기예요? 0,0이. 네, 원점 위에 있단 얘기예요. 네, 원점이 이제 그 원 위에 있단 얘기죠. 원점이 있단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그림을 좀 그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대략 한 마이너스 6은 한 이쯤에 있지 않겠어요? 마이너스 6이 이쯤에 있고 뭐 여기 이제 12가
비율상으로 좀 안 맞긴 한데 이 정도 있다고 쳐요. 그럼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6,12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점이 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좀 잘 그려줘야 될 텐데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지금 제가 주황 색깔로 그린 이 아이가 누구냐면 네, C의 자취예요. C의 이제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이 C가 이루는 이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보는데 중심이 하필이면 여기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C라고 하는 점을 얘라고 둔다 그러면 그 거리는 얘가 되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그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잖아요. 그쵸? 얘가 된다 그러면 얘가 되겠죠. 그럼 언제가 최대가 될까요, 여러분? 예,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예, 아마 여기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런 직선이 있을 거예요. 잠깐 다시 그려볼게요. 네, 요런 직선이 있겠죠? 뭐 반대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요 거리가 가장 길 거예요. 근데 요 거리는 뭐죠, 여러분? 네,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C가 이루는 반지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 값은 반지름인 얼마? 6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6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이 6 루트 5가 되는데 지금 m의 제곱을 물어봤잖아요. 정답은 180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그 다음에 뭐 직선의 방정식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르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이제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직선 y는 루트 3x-2와 접하는 원은 두 개이다.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a, b라고 할 때 100ab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요. 일단 이 문제의 상황을 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뭐 이런 거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원점이 있고 x축이 있고 이제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쵸? 잠깐만요. 예. 그랬을 때 지금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상황에 예, 지금 이제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이 이제 여기 y축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뭐 원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그쵸?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다른 직선이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형으로 좀 쓰겠습니다.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랑 또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을 보시면 요것도 반지름이지만 요것도 반지름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수직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얘를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데 이 원이 1사분면이 아니라 다른 사분면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랑 같으니까 x좌표를 r로 두고 싶은데 그때는 반지름이랑 같아지게 되면 양수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중심을 t라는 좌표를 좀 갖고 올게요. 그럼 x가 t가 되면 y좌표는 t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절대값 t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구해야 될까? 과연 이 t를 어떤 관계식을 따르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자체도 또 반지름이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반지름은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되니까 루트 3 더하기 1분의 어떻게 돼요? 루트 3t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 이제 이렇게 식이 성립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을 정리하면 여기가 어차피 지금 4니까 루트 4니까 2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값 t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절대값을 정리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얘는 그냥 두고요. 얘는 그냥 이 t는 그냥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가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이렇게 하면 다 이제 돼요. 그죠? 루트 3t 이때는 얘가 양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t의 제곱 왼쪽으로 지금 이항을 한 셈이에요. 그쵸? 2 빼기 루트 3t 플러스 2는 0 이제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데요.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별씩을 넣어보시면 얘는 아니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 t는 이 자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t의 제곱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번엔 오른쪽으로 이항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얘는 판별식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현재 이제 반지름이 절대값 t인 상황인데 지금 t라고 하는 아이는 요러한 지금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t1, t2라고 두겠습니다. 예, 두 개의 근을요.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는 t1의 절대값, 그 다음에 b는 t2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a, b라고 하는 건 절대값 t1, t2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뭘 만족하냐면 이 주어진 방정식의 두근의 곱의 절대값을 씌운 셈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게 되면 어차피 양수가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계산하시면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문제 3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와 직선 y는 fx가 제2사분면에 있는 원 위에 점 P에서 접할 때 f-5 곱하기 f5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원이 나왔으니까 한번 언급은 하고 지나가면 좋은 성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예.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접선을 그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릴 수 있거든요. 삐뚤어졌나 봐요. 그쵸?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성질은 요 접점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데 접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길이 있죠. 원 밖에 있는 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 요 두 개의 길이가 뭐하다? 예, 같습니다. 요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생각보다 이제 되게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이제 보세요. 일단은 F5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F5는요. X가 5일 때 Y의 값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마만큼이 F5예요. 네, 근데 저는 F5를 A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F-5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X가 -5일 때 Y 값이니까 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F-5인데 전 이걸 B라고 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눈을 크게 떠보시면 이 점에서 이 접점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그럼 요 길이랑 요 두 개의 길이가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A가 되는 거예요. 전 여기를 A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요 길이가 F-5인데 요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게 접점, 밖에 있는 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B가. 그러고 나서 혹시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그으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얘가 지금 반지름이 5인 원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요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10이에요. 그리고요. 여기를 보실까요? 여기를?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이는 A인데 요만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요 길이가 뭐라고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B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A 빼기 B가 돼요. 그럼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직각삼각형 여기 왼쪽에다 다시 그릴게요. 여기는 BA인데 여기는
A 빼기 B죠. B 빼기 A가 아니라 A 빼기 B고요. 이거 10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봤는데 저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100 이렇게 되거든요. 식을 정리해 볼게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10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다 소거를 좀 해보고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4AB는 1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B는 저는 25라는 값이 나왔는데 공교롭게 저는 얘를 A라 뒀고 얘를 B라고 뒀잖아요. 그쵸? 그럼 BA나 AB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5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요 성질 있죠. 이걸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4번 가겠습니다. 4번.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 저는요. 먼저 여러분과 이 L을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L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를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해서 지금 저는 일단 3,4를 찍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원점이고 X축이고 Y축인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좀 갖고 와보겠습니다. 만약에 3,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다. 뭐 요런 느낌의 직선이겠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그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 여기가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기울기가 뭐다? 음수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직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떨 때가 길이가 더 길까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원점에서부터 3,4까지의 거리가 이게 지금 제가 1번, 2번, 3번이라고 두면 3번이 가장 길거든요. 결국 3번이 가장 길 건데 다시 얘기하면 원점에서부터 3,4의 거리가 온전하게 3,4를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게끔 하려면 결국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는 그 직선 L은 뭐가 돼야 돼요? 지금 0,0과 3,4를 지나는 직선에 모이게 수직인 직선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그냥 바로 3,4까지의 거리가 그냥 원점에서부터 L까지의 거리가 될 거고 그때가 가장 길게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 요 3번의 기울기는 하나, 둘, 셋, x가 3 증가할 때 y가 4니까 3분의 4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했던 L이라고 하는 i는 결국 뭐니까? 수직이었으니까 L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L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L은요, 땡땡,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누구를 지나냐면 3,4를 지나요. 그래가지고 얘를 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빼기 3 더하기 4로 이제 구할 수 있고요. 네, 얘를 이제 일반형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4를 다 곱하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고 여기 16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나 이제 잘 알다시피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D라고 하는 아이를 원의 중심 7,5와 L 사이의 거리라고 두면 최종적인 답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최소값이니까 얘는
이 거리에서 누구를? 반지름인 누구를? 1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하겠습니다. D를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21 더하기 20 빼기 25가 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분모가 루트 25니까 5분의 41 빼기 25가 돼가지고 41 빼기 16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5분의 16 빼기 1이라서 5분의 11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m이 아니라 10m을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이 좀 협소한 관계로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10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네, 22에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2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네. 요 문제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심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y는 mx가 두 점 A, B에서 만나요. 네, 두 점 A, B에서 각각 이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은 또 서로 수직이라네요. 그쵸? 그럼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질은 뭐가 있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이 있잖아요. 접하는 선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다가 이 접점에다가 선을 긋게 되면 항상 수직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얘가 지금 X축하고 Y축하고 접하고 있어요. 원의 지금 중심은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얘가 지금 1,1인데 또 반지름도 1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수선의 발을 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도 또 수선의 발을 긋을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혹시 이거 뭐가 보이세요? 이 정사각형인 거 되세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90도고 얘가 이미 90도였고요. 여기 90도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상황인데 그러면 얘도 90도가 돼요. 그럼 얘는 어떤 아이냐면 네, 뭐 이런 아이겠죠. 제가 여기다가 조금 보기 좋게 좀 다시 사각형을 다시 옮겨서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중심을 C라고 둘게요. 그러면 C, A, 그 다음에 지금 B가 여기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Y는 MX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정사각형인데요. 길이가 이제 1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길을 알죠. 얘가 루트 2라는 것을. 그쵸?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런데 그 정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거든요. 그래서요, 요만큼. 그리고 또 얘가 수직으로 지나요. 수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요 핑크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의 길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얼마가 됩니까? 루트 2의 반이니까 2분의, 예, 아직 이게 서툰가? 예, 2분의 루트 2가 돼요. 요만큼이.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면서 얘 수직으로 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수직이다? 근데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도 수직인 그 길이가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m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건 결국 뭘 만족해야 되는 거냐면 1,1과에서 이 직선 mx-y는 0이라고 하는 직선 사이 거리가 바로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2분의 루트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2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m-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그러면 루트 2에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은 2 절대값 m-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쪽을 이제 제가 제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을 얻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지금 여기 두 점 A, B에서 각각 이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하도록 하는 m에 관한 식이 지금 이제 얘인 거예요. 얘인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모든 실수의 합을 구하시오 하는데 얘가 지금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 두 개가 다 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의 값의 합을 물어보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계산하시게 되면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6번은 여러분이 아마 낯익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우리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좌표평면 위에는 점 1,a를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써가면서 해볼게요. 1,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하는데 그 a라고 하는 점을 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요. 그때 여러분한테 a, b 구하세요. 뭐 지금 이런 건데 1,a라는 점이 있었어. 얘를 이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x랑 y가 자리가 바뀌거든요.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A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또 뭐 할 거냐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네,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가 반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2, B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건 2 빼기 1이 되니까 정답은 1입니다. 하고 이렇게 잘 하셨겠죠? 9월 달에. 예. 그럼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접선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예,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외우셔야 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x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3을 대입하고 y 그 다음에 1 대입해서 10 이렇게 하시면 되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0인데 이 문제에서는 y 절편을 묻고 있으니 이 y를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5번이고요. 예, 이거 역시도 여러분 우리 9월 모의고사 때 여러분이 예, 문제 풀어보셨던 문제예요. 그쵸? 네. 9월 모의고사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아이 역시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이 9월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림과 같이 중심이 제1사분면 위에 있고 X축과 점 P에서 접하며 접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Y축과 두 점 QR에서 만나는 원이 있다.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S라고 할 때 QR은 PS는 4를 만족한다.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요 길이가 4다. 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때 이제 원점 O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대략 지금 네. 여기 있던 이 접점이 있으니까 요걸 중심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Q랑 이 R 사이에 예, 중점에 이제 중심이 있어요. 그쵸? 예, 이렇게 있겠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얘를 이렇게 어떻게 둘까? 얘가 지금 반지름이니까, Y좌표로 원의 중심 센터 C라고 둘 건데, Y좌표를 R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A라 둘까요? 그럼 저는 여기를 이제 A라 둔 거예요. 그죠? 요만큼을.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까 하고 봤더니, 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여기다 반지름을 다 표시하고 나면 여러분도 이제 쉽게 보이실 거예요. 예, 보세요. 여기를 반지름 아니고요. 여기도 반지름 아니에요. 여기도 반지름 아니고요. 여기도 반지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X좌표를 A라 뒀기 때문에 요 거리도 역시 A가 돼요. 그쵸?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게 삼각형 C, R, 그 다음에 Q와 그 다음에 합동이죠, 이게. 삼각형 C, P, S가 이제 합동이 돼요. 그쵸?
세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여기가 길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4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반쪽은 2네요. 그쵸? 이 반쪽은 2고. 그렇구나.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봤더니 여기 이제 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수직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도 역시나 뭐가 돼요? 여기도 다른 색깔로 써야겠다. 여기랑 여기가 둘 다 A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가 엇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수직이 되고.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옆에다가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조그만 애랑 얘가 지금 닮음인 거예요.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고? 2죠. 똑같이 얘가 2니까. 그 다음에 빗변이 R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저는 누굴 그린 거냐면 좀 더 진한 색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민트색으로. 요 아이랑 요 아이가 닮음이에요. 네, 큰 아이랑. 근데 요 직선이요. 기울기가 예, 뭐 y좌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도 예, 보존이 그대로 돼요. 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 지금 2였으니까 이 작은 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a분의 2가 2인 거죠. 그럼 a는 그냥 1띵 나와요. 그러면 다 됐다. 그죠? 이 삼각형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a가 1이고 여기가 지금 2인 상황이었고 여기가 이제 r을 물어보는데 그럼 r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빗변이잖아요. 그래서 r의 제곱은 4 더하기 1이라 가지고 5가 되는데 r라고 하는 건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지금 c를 구하게 됐어요. c 중심. 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a, r이었으니까 얘가 이제 1, 루트 5인데 지금 이제 질문이 1.5와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OC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산해보면 1 더하기 5 하니까 정답 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닮음과 합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네, 여러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네, 9번 문제 역시 여러분이 9월달 모의고사에서 이미 한번 경험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있고요. A, B에 대하여 직선 Y는 X-2 위에 3개의 점이 있는데요.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 C1, 그 다음에 선분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 C2라고 합니다. 삼각형 OPR과 두 원 C1, C2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는데요. 그때 이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건데 제일 먼저 이제 좌표가 주어졌는데 가족권의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성질은 네, 신발끈 공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발끈 공식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지금 일단 쓸게요. 가족권을 쓸 건데요. 5는 원점. 그 다음에 P. P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게 이제 B, 마이너스 B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3 루트 2라고 했는데 얘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0, 0, 그 다음에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 빼기 2, 그 다음에 0, 0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3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3개를 더해서 그 값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절대값 하면 민트색부터 할게요. 0 마이너스 3b 0이네요. 빼기 한 다음에 이 보라 색깔을 하게 되면 0 마이너스 b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또 0 나오니까. 그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더하기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b 더 빼기 2 이렇게 돼요. 먼저 2로 약분을 하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로 약분을 하고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b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b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b에서 이렇게 되고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0보다 작거든요. 이 값 자체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b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b가 3루트 2 빼기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좀 이용해서 이제 A를 또 해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넓이의 B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직선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여기가 현재 누가 있냐면 P가 있었고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있었고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R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원이 있을 거예요. 예,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원 하나, Z대로 잘 안 되네요. 그쵸? 예. 일단은 제가 여기 R을 좀 옮기겠습니다. 근데 R이 이쯤에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얘가 C1이고요. 얘가 C2인 거예요. 그럼 넓이의 B가 1대 4란 얘기는 이 지름과 지름의 길이의 B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름의 B. 길이의 B니까. 예, 맞아요. 1대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길이의 B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Q 대 그 다음에 QR의 길이의 B가 1대 2야 라고 이제 식을 쓰게 되면 PQ 네 루트하고 열고요. 네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QR도 마찬가지로 해보게 되면요. 얘가 뭐가 되냐면 B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1대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A는 3분의 B 빼기 2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해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근데 B를 구했잖아요. 우리가 B를 구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국 우린 여기서 뭘 얻게 돼요?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죄송합니다. 예, A는 루트 2 빼기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여러분 한 번만 더 봐주시면 B가 여기 있고 그쵸? 그 다음에 A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잖아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4루트 2 빼기 2라는 문제 답 5번에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세점 OAB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OAB를 평행이동을 해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비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위치만 달라지는 거죠. 그쵸? 도형을 O', A', B'이라고 하자. 점 A'의 좌표가 9,2일 때 삼각형 O', A', B'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때 이제 A, B, C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요. 지금 이 점의 좌표가 4,0이고 얘가 0,3이에요. 그런데 얘가 뭐가 됐냐면 9,2였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동이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얼마만큼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보니까 이제 X축으로 5, 그 다음 Y축으로 이만큼의 평행 이동이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원이 이렇게 있었으면요. 얘도 안에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내접하게 잘 그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어떻게 일단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 이제 요 축에 변화가 평행 이동된 원도 지금 보시면 원의 중심이 있으면 요 선과 그 다음에 요 세로선과 가로선에 모두 접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 원도 그랬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이제 x좌표랑 y좌표, 그러니까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를 반지름으로 둘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얘가 지금 일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r이고 여기가 이제 r인데 여기는 길이가 이미 4란 말이에요. 여기는 3이고.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에서의 5인 걸 아는데 우리가 이제 전에 제가 뭘 설명해 드렸었냐면 얘가 이제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보이세요? 보여야죠. 보여야지. 예. 이제 보세요. 이런 보여요. 지금 원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보시게 되면 요 길이 요 지금 연두 색깔 길이가 뭐가 되냐면 요만큼의 r이니까 이거 3 빼기 r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는 4 빼기 r이에요. 그럼 여기가 4 빼기 r이고 3 빼기 r 아닙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여기서 좀 여기서 쓸게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일단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5라고 하는 게 3 빼기 r 더하기 4 빼기 r로 쓸 수 있네요. 그쵸? 그러면 얘를 정리를 좀 해보면 얘 뭐가 돼요? 2r은 2가 돼요. 아, 반지름이 1인 원이고 중심이 뭐였어요? 원래. 예, 원래 중심도 1,1에다가 반지름도 1이었던 건데 얘가 지금 x축으로 얼마만큼? 네, x축으로 5만큼이고 y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이동 된 거니까 그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6,3이 되고 반지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따르게 되고요. 이 아이를 여러분이 전개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y 더하기 44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A, B, C를 합치게 되면 결국 답은 뭐가 돼요? 26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 위에 점 P가 있는데 점 P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 점 A, B에 대하여 삼각형 ABQ, Q는 얘인데 ABQ의 넓이가 최대일 때 갑자기 또 P를 물어보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일단 P에서 출발해서 Q를 구해서 Q에 이제 만족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그 Q를 찾고요. 다시 P로 거꾸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볼게요, 일단. 그럼 일단 점 P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일 거냐라는 건데요. 예. 이제 보겠습니다. 상황을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 3개를 그려놓고 할게요. 작게. 예. 이제 보시게 되면 출발은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 뭐냐면 0,1이었어요. 그쵸? 여기가 이제 P였단 말이에요. 반지름은 1이에요. 반지름은 3이죠. 1이랜다. 그래서 뭐 이동을 하고 난리를 쳐도요. 반지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Y축 방향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기 때문에 얘 중심이 어떻게 바뀌냐면 0,0으로 바뀌어요. 근데 갑자기 또 뭐 하냐면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누가 있는 거냐면 Q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원을 또 하나 좀 크게 그려야겠다. 그쵸?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Q인 상황이에요. 네. Q인 상황인데 이제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뭐냐면 Q는 중심이 0,0이고 네, Q입니다. 0,0이고 반지름이 이제 3인 원인데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뭘 물어보냐면 A라고 하는 점이 1,-3이니까 뭐 대략 이쯤 있을 것 같고요. 얘 반지름이 3인데 루트 3은 3보다 작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3, 루트 3이면 뭐 대충 이쯤일까요? 그래서 A가 1,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3, 루트 3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그려볼게요. 예. 그때 이제 뭐냐면 Q가 이제 요 원 위에 있는데 넓이가 최대일 때 점이 이제 궁금한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P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봤거든요. 교과서에서도. 요 직선과 무한 평행한. 네.
평행한 이 접선의 이 접점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얘니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이 접점을 이용해서 접선을 이용해서 접점을 구하는 방법으로 좀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A, 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루트 3이라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루트 3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y는 루트 3x 더하기 n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n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q를 정확히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n을 구하기 위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은 0,0이고 직선을 좀 일반형으로 쓰면 루트 3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이라 쓸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절대값 n이 6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그림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y절편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접선은 결국 y는 루트 3x 더하기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네, 여기 지금 얘가 지금 q가 이루는 원이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지금 9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식을 뭐 할 거예요? 저는 연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죄송한데 공간이 협소하야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와 그 다음에 y는 루트 3x 더하기 6을 연립한다는 얘기는 x제곱 더하기 y 자리 얘를 넣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하나가 딱 나와요.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접점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계산하시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y는 어떻게 구할 건데, 이 y는 뭐 여기다 넣어서 구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q를 구할 수 있는데 q가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컴마 그 다음에 2분의 3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q를 구할 때는 다시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y축에 대한 대칭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건 x좌표가 양수가 돼야겠죠. 원래 음수였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래는 y축에 대하여 여기 보시게 되면 y축에 대하여 마이너스 1인데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원래 모습을 찾는 거니까 오히려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1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p입니다.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5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심이 4,2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5원이 있다. 5원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O2라 하자. 5원과 O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a, b의 길이를 2루트 3이라고 할 때 상수 a의 값을 물어보는데요. 일단 원이 두 개가 등장해요. 네, 중심이 4,2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해서 생기는 원이 있는데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중요한 사실은 원에서 중요한 건 뭐죠? 예, 중심은 바뀌지만 반지름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O2의 중심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O1의 중심은 네, 이제 O1의 중심을 구하겠습니다. O1의 중심은 4,2고 반지름의 길이가 2였어요. 그런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2,4가 되겠죠? 반지름은 여전히 2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y축에 대하여 a만큼 평행 이동을 해요. 근데 걔가 드디어 이제 O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드디어 이제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니까 y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4 더하기 a가 되고요. 반지름은 여전히 2가 된다는 점, 네,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원이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제가 여기를 이제 5원이라고 할까요? 뭐 사실 상관없어요. 위치는. 얘를 이제 중심이 이제 4,2고 반지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중심이 2,4 더하기 a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a라고 두고 이제 얘를 b라고 쓸 건데 이 원의 중심에서 a의 근, 네,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2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예, 여기도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2가 되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는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네, 모조리 다 2가 됨을 알 수 있어서 이게 보시면 지금 마름모가 되네요. 그러면 마름모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름모에서 그 서로 그 마주보고 있는 점을 이어서 생기는 이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얘가 지금 현재 2루트 3이에요. 현분 AB의 길이가 2루트 3. 예, 이제 2루트 3인데 수직 이등분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이만큼이 얼마예요? 2루트 3의 반이니까 루트 3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런 삼각비를 하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직각삼각형에서 60도일 때 빗변의 길이 2,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게 1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간으로 긴 게 루트 3의 비가 성립하잖아요. 2대 1대 루트 3이요. 2대, 근데 얘가 지금 루트 3,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직각삼각형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 길이의 비가 어떻게 돼요? 2, 루트 3, 여기 길이가 지금 그림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1이 되겠죠. 그쵸? 이제 비가 성립할 거니까.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비가 성립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이 자체로 보시면 이거 그냥 피타고라스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네, 이 부분이 네, 1입니다. 그럼 여기도 또 얼마겠어요? 네, 2배니까 역시도 1이겠죠. 그러면 O2에 원의 중심을 C2라 두고 O1에 예, 중심을 C1이라고 하면 C1에서부터 C2까지의 거리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제곱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2의 제곱 더하기 네, 2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각각 제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4는 4 더하기 펼쳤어요.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0이 되고요. 2 더하기 a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였구나 라는 사실이 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네,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13번 여러분 9월달에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이거 뭐 26번이니까 단답형이었을 건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원의 중심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주어진 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원을 C라고 할 때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네요. 그쵸? 그럼 일단은 이 아이를 먼저 갖고 올게요. 네, 중심은 마이너스 컷 마이너스이고요. 반지름은 3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뭐 했냐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중심 갖고 하시면 돼요. 그때 새로운 원 C가 만들어지는데요.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더하기 m, 마이너스 2 더하기 n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나와 있네요. 네, 원 C는 C가 중심 좌표가 이제 제1사분면에 있고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데 그럼 뭐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쵸? 요런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특히나 이제 1사분면에 중심이 있는데 X축하고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이 원의 방정식을 보통 이제 어떻게 씁니까?
중심. 중심은 R, R로 쓰는데 얘가 지금 3이거든요. 그럼 결국 얘는 3,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냐? 얘는 3이고 얘도 3이다. 뭐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m은 3이요. 그러면 이제 m은 4입니다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n이 또 3이라서 결국은 n은 5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 더하기 n은 9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도 여러분이 이번 9월 모의고사 때 풀었던 문제예요. 문제를 어떻게 푸셨나요? 일단 원래 여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다가 좀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X축, Y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C가 있는데 그 C가 이제 제1사분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원 O를 지나는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네, 이렇게 원이 있는데 아이고, 원이 아닌 것 같다. 요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띠용 하고 원이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원의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어요. 이게 근데 원점을 지나야 돼요. 그죠? 한 이쯤에 지금 요것과 요것의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것과 요것의 사이가 있어야 되니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두겠습니다. A, B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 중 O가 아닌 점을 A, B라고 했으니까 X축 먼저 언급됐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 B라고 둘게요. 그때 이제 4점 O,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때 이제 첫 번째는 OB 빼기 OA가 4고요. 그 다음에 2점 O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네, Y는 3X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건 쭉 이러고 직선인데 얘가 좀 더 얇았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그쵸?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 이제 뭐가 보일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요거 반지름 요거 반지름 길이가 또 같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가 지금 저가 A라고 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좌표가 2,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보면 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똑같이 반지름 근데 제가 여기가 이제 y좌표가 b란 얘기는 요만큼 길이가 b잖아요. 그럼 얘가 b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얘는 좌표가 0,2b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권을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가족권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면 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b 빼기 2a가 4라서 b 빼기 a는 이제 뭐 2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현재 A, 여기 중심 C였으니까 C, 여기 원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였잖아요. 그쵸? 여기 이제 A, B였으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제 B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쑥 가는 게 지금 기울기가 얼마래요?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을까? 이 3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지 않았겠어요? A분의 B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은 바로바로 B는 3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에서 나에서 지금 식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결국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게 되면 결국 뭘 알게 되냐면요. 3A 빼기 A는 2가 돼가지고 A는 뭐가 돼요? 1이 돼요. B는 뭐가 되고? 3. 그 이제 반지름은 뭐냐라는 건데 반지름은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죠 여기 근데 방금 우리가 뭘 구했냐면 A가 1이고 B가 3이래요 그럼 얘가 뭘까요? 피타고라스 루트 12겠죠 루트 12 반지름인 거예요 그런데 A랑 B랑 R의 제곱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 14 이런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는 1, 2, 3, 4, 5, 6, 7, 8이 있고요. 부분 집합 A에는 1, 2, 그 다음에 B에는 3, 4, 5가 있습니다.
이때 x라고 하는 집합과 a의 합집합은 x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x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U의 모든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먼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이제 1번 조건, 제가 이제 얘를 2번 조건이라 두겠습니다. 1번을 먼저 좀 이해를 해볼까요? X라고 하는 집합과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집합을 합쳤는데 얘가 X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결국 뭐죠? A라고 하는 거는 X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X는 A의 원소인 누구를? 1과 그 다음에 누구를요? 2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좀 보겠습니다. X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결과가 X거든요. 근데 이제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나타내면 X라고 하는 집합에서 B라고 하는 집합을 뺐는데 그게 X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빠진 부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엄밀한 표현을 쓰자면 X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쵸? 공통된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이걸 집합에서의 서로소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x는 b의 원소를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은 x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4도 x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도 x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x라고 하는 아이는 u의 부분집합이거든요. 근데 u를 한번 다시 쓰면 1, 2, 3, 4, 5, 6, 7, 8인데 이 두 개의 조건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 그죠? 들어있어야 되는 거는 두 개예요. 그쵸? 두 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네. 보시게 되면, B라고 하는 집합과 서로소기 때문에 얘는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게 또 세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세죠? 2에 일단 이 U의 지금 원소의 개수는 8개였는데 들어가야 되는 거든 제외시켜야 되는 거든 항상 지수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2랑 그 다음에 3을 빼서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2에 3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8개라는 부분집합이 된다. 부분집합 개수가 8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는 1, 2, 3, B는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집합 P를 이렇게 나타낸대요. 합집합에서 교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여집합. 그랬을 때 이제 X라고 하는 것에 이제 X라고 하는 것이 U의 부분집합인데 그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여기를 해석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얘를 옆으로 가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라고 하는 아이는 이런 아이래요. A 합집합 B에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교집합, 여집합을 어떻게 써요? 빼기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합집합이니까 여기인데 여기에서 교집합을 뺀대요. 그러면 남는 건 결국 뭐냐면 A 있고요. B 있고요. 남는 부분은 여기만 돼요. 쭉쭉쭉 여기만 남죠. 얘가 누구냐면요. 얘가 P예요. 얘가 P입니다. 그럼 P라고 하는 집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공통인 부분에 교집합 부분에 2하고 3이 들어있어요. 그쵸? 여기 2하고 3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A는 1, 2, 3이었으니까 여기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에는 2, 3, 4, 5니까 여기 4하고 5가 있는데 이 민트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P라고 했으니까 결국 P라고 하는 아이는 1, 4, 5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합인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알아냈으니까 요 조건을 다시 쓰면 결국 P는 1, 4, 5인데 X라고 하는 건 이제 1, 4, 5인 P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1을 준비하시고요. 이 지금 전체 집합 U의 원소의 개수가 7개였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몇 개예요? 3개죠. 3개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2의 4에서 총 16개가 있겠구나. 이렇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2학년 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문학체험, 역사체험, 과학체험의 신청자 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이제 집합으로 문제를 풀 거라서요. 저는 이제 문학을 A라 두고 역사를 B라 두고 그 다음에 과학을 C라 두겠습니다. 문학체험 A를 신청한 학생은 80명, 역사체험 B를 신청한 학생은 90명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A는 80, B는 90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체험, 역사체험, B를 모두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집합이죠. 그래서 교집합의 수가 45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체험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A, B, C,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 가지 체험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바깥쪽. 신청하면 A, B, C 중 어느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깥쪽을 표현하면 결국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N,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이란 얘기니까 요 민트 색깔이 12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다를 통해서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전체 학생 수가 212명이었으니까 NU는 네, 212였던 거고 다해서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써볼게요. 합집합의 여집합이 10이란 얘기는 결국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하는 아이는 전체 212명에서 이마만큼, 요 민트색만큼을 뺀 거니까 결국은 하나라도 신청한 학생 수는 200명이다라는 걸 알고 문제를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체험만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과학체험만. 과학체험을 제가 C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네요. 여기. 과학체험만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하자면 뭐가 될 거냐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N,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과학체험만이니까 누구를 빼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A나 B, A 또는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쏙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N,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A 합집합, B의 개수를 빼는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이미 여기를 200이라는 걸 우리는 얘를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하러 갈 거냐? 네, A 합집합, B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가와 나를 이용하면 이 사실을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NA 합집합 B라고 하는 아이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잖아요. 그쵸? 그러면 NA는 뭐냐면 80이었고 여기 있습니다. 80, 90, 여기 45 이렇게 있습니다. 더하기 90 빼기 4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170 빼기 45거든요. 그래서 얘가 12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과학체험만 신청한 학생 수라고 하는 것은 A 합집합 B 합집 C에서 A 합집합 B를 빼는 거라서 200 빼기 뭐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125. 정답. 이 문제의 정답은 7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8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두 체험 활동 A,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더니 체험 A 활동 조건 나오네요. 체험 A 활동 네, 18번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두 체험활동 A,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더니 체험활동 A를 신청한 학생은 체험활동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많았고
어느 체험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어느 체험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청한 학생보다 100명이 적었다. 체험활동 A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해 보려고요. 저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활동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여기 A, 얘를 B라 두고, 얘를 C라 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요거를 좀 해석해 나갈게요. 1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체험활동 A를 신청한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NA에 해당하는 건데, NA는 A 더하기 C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MB가 이제 B 더하기 C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A를 신청한 학생이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많았어요. 이제 이걸 빼게 되면, 결국은 20명이 나오는데, A 빼기 B가 이제 20명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어느 체험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의 체험을 신청한 학생. 하나 이상의 체험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죠. ANA 합집합, B 합집, 이 활동 2개밖에 없죠. ANA 합집합, B가 되죠. 어떤 것든 하나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학생 수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결국 걔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쵸. A 합집합, B의 여집합. 요것을 계산하면 이게 100명이 더 많았던 거죠. 예, 신청한 학생은 이제 요걸 해석을 하자면, 100명이 더 적었으니까 신청한 학생이 100명이 더 많았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다 이제 저 주어진 문자로 좀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합집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이 여집합을 어떻게 나타낼까 했는데 이 전체 학생 수가 200명이다 보니까 NU가 20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00에서 합집합을 빼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빼기는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200은 100이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넘어가니까 150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지금 식이 2개가 나왔거든요. 요 식과 요 식. 그래서 이 2개의 식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저는 지금 이제 A만 활동한 학생 수의 최대값이니까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B를 좀 A로 나타내보자 라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B는요, A 빼기 20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50이라고 하는 식은 A 더하기 A 빼기 20 더하기 C는 150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2A 더하기 C는 170 이렇게 되거든요. 가만 보자.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요 부분이 C고요. 이만큼이 A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얘가 가장 많기를 바래요. 그러면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공집합이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의 A의 최대값은 결국은 2A의 최대값은 이제 이걸 넘지 못하니까 예. 이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8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은 85가 됩니다. 85라고 쓰면 되겠죠? 답을. 예.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명제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은 PQR에 저는 이제 그 진리집합을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P의 진리집합은 4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4와 4 여길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 네 3과 3 사이니까 마이너스 3과 3 사이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R의 진리집합은요
3보다 작은 부분은 다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를 조금 더 진한 색깔로 표현하면 조금 더 와 닿을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경계도 되게 중요해요. 얘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는 들어가요.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Q이면 R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거면요. 여러분은 그 Q의 진리집합인 Q가 R의 진리집합인 R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Q가 R에 쏙 들어가는 거 눈으로 확인되시죠? 넘어갔고. 그 다음에 니은이 맞냐라고 하려면 여러분은 P의 진리집합인 P가 not Q의 진리집합인 Q의 여집합에 들어감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 쓸까? Q의 여집합도? Q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3하고 3이 되는데 얘가 안 들어가죠? 들어갔던 거는 여집합이 되면 반대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P가 Q의 여집합에 쏙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문장이 맞습니까? 이 명제가 맞습니까? 라고 하려면 R의 진리집합인 R이 P의 진리집합인 P의 여집합에 들어감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랑 4고요. 이번엔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R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요? 아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는 틀린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을 이용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전 20번 보겠습니다. 네. 전체집합 U가 실수 전체집합일 때 이렇게 요 전체집합의 이 범위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P, Q 이렇다고 합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옳은 것만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쭉쭉 따져볼까요? 기억. A가 0이다. 그러면 P는 땡땡 0, X 빼기 1, X-2가 0보다 작다. 오잉. 그러면 어떤 X가 들어오든지 간에 0은 0보다 작다. 애초에 이런 명제를 성립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 맞습니다. 진리집합의 원소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P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1이고 인데요. 포함되지 않아요. 이 경계가. 그래서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 P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Q인데요. Q는 이제 보면 B가 0이거든요. B가 0일 때 Q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진리집합 이런데. 그럼 어때요? P가 Q에 들어가나요? 예, 들어가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D급 보면 이제 A가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을 때 P라고 하는 아이는요. 네,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죠. 경계가 들어가지 않고요. 이런 상황.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B는 3. 갑자기 B는 3이야. B는 3이면 Q는 결국은 3보다 크다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랑 Q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납피네요, 납피.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해석해 내시려면 요거는 뭘 판단하셔야 되는 거냐면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면 참이에요. 그럼 P의 여집합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P의 여집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1하고 2인데 이번엔 1하고 2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사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네요. 여기. 어때요? 얘가 지금 제가 표현한 게요. P의 여집합인데 P의 여집합이 어떻게 Q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를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제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라고 하자. 주어진 명제가 다 참이래요. 나 P는 R이고요. R은 나 Q이고요. 나달은 네, Q이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요. 일단은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씩 해봅시다. 1번, 2번, 3번이 맞다고 하니까 not P이면 not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not P이면 R이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은 P의 여집합이 R의 진리집합인 R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부분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갔기 때문에 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시면 이 나달이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R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P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갑니까? 네, 맞아요. 지금 하나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겠습니다. P랑 Q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요 아이 1번이랑 2번을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P의 여집합은 R인데 R은 또 Q의 여집합에 들어가요. 그럼 결국 우리가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요거랑 이제 같은 내용이 뭐예요? 네, 반대로 여집합을 떼면 오히려 Q가 P에 들어가죠. 그래서 Q가 P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 P가 Q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죠? 예, 이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P와 Q의 교집합이 R의 여집합이냐? 여러분 얘는요, 이 디귿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P와 Q의 교집합이 R의 여집합이냐를 확인하시고요. R의 여집합이 P와 Q의 교집합이냐, 이 교집합 안에 들어가냐, 이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뭘 하는 게 먼저 좋을까요? 근데 여기서 방금 우리가 했는데, Q가 P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Q와 P의 교집합을 우리는 Q라고 쓸 수 있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바꿔서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Q는 R의 여집합이고 R의 여집합은 Q다. 이제 이렇게 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바로 확인되는 게 하나 보여요. 걔가 누구냐면요. 얘입니다. 그래서 이건 돼요. 그러면 Q가 R의 여집합이냐? 여기 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여기. 요거를 뒤집어 보세요. 요거를 뒤집어 보시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네, 오히려 여집합은 아래 여집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성립이 해요. 따라서 우리는 P와 Q의 교집합인 Q와 아래 여집합이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22번. 22번 문제.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조건을 좀 해석해야겠다. 그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요거를 먼저 해석하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네, P가, 예, R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조금 더 큰 진리집합을 갖는 아이가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작은 아이, 진리집합이 작은 아이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그럼 일단 하나씩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좋을까? 일단 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P가 3인데, 3이 이렇게 Q, A제곱 마이너스 1, B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지 않을까? 그쵸? 두 번째는 B가 3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A제곱은 4가 돼가지고 A가 두 개가 나오네요. 2가 될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요런 상황에서 B를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B에 대한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 R이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R이랑 네, Q랑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B가 3인 건 조금 밑에다 쓸게요. B가 3인 거는 여기 그 다음에 색깔을 조금 달리하여 네, 한번 보겠습니다. A가 2면요. Q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B 이렇게 되는 거고 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2B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R도 3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2B가 3이 되기 때문에 B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2분의 3으로. 그쵸? 마찬가지로 한번 더 해보면 얘가 3, B인데 R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가 되거든요. 그런데 얘도 3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3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면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B가 3인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Q는 A제곱 빼기 1, 3인데 일단 아래다가 B자리에 3을 넣고 생각을 해보시면 A, 3A가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A가 3일 수 있어요. A가 3. 그쵸? 또 다른 가능성은 뭐예요? 3A가 3일 수 있잖아요. 그쵸? 두 개 중에 하나가 3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A가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순서상으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A가 2일 때는 B가 2분의 3,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B가 마이너스 2분의 3, B가 3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A가 3일 수도 있고 A가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A, B의 순서상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2와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3, 3, 그 다음에 3, 아니지. 1, 3이죠. A가 1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선 지금 최소값 물어보잖아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인 게 딱 맞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저는 이제 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예, 문장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실수 A, B에 대해 실수입니다. A, B는요. A, B에 대하여 조건 B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여기 지금 첫 번째를 해석하면 이런 거죠. 조건 P의 진리집합인 P는 Q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예, 충분 조건은 이런 뜻이니까. 하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Q라고 하는 아이는 P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P는 Q에 들어가는데 Q는 B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기억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기억. 어떻게 따지면 될까요? P.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잖아요. 이거 만족하려면요. A랑 B는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Q는 A는 B거든요. 어떤 집합이 더 크냐면 예, 얘는 A랑 B는 같은데 0까지 같아야 되는 거고요. 얘는 A랑 B가 같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쵸? Q가 훨씬 더 커요. 여기서 얘기하면 요렇게. 반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이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보면은 A랑 B를 곱했을 때 A랑 B랑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A가 0보다 작으면 B는 0보다 커야 되고요. A가 0보다 크게 되면 B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죠. 이 컴마는요, 그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재밌는 또는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명제에 나왔는데 이거 해석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A는 0보다 작고 또는 B는 0보다 작다. 얘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에 이게 있으면 돼요. 그럼 얘는 사실은 누굴 갖고 있는 아이냐면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아도 되고요. A가 0보다 작은데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에 지금 민트 색깔 조건만 있으면 되거든요. 얘는 이제 끝났고. B가 이번엔 0보다 작은데 A는 뭐 할 수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좀 살펴보세요. 누가 더 클까요? 네, 이제 보시게 되면요. 예, P에 있는 것이 지금 보시면 얘는 어디 들어가요? 얘는 지금 여기 들어가고 얘는 또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쵸? 얘가 하나 더 많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성립합니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맞고 디귿을 보시면 얘가 실수임에 이제 여러분 좀 집중하셔야 돼요. 실수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얘는 실수에서 A 빼기 B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요. A는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Q는 뭐가 나오냐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여기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제 얘가 되거든요. 그러면 A는 B가 돼도 되고 A는 마이너스 B가 돼도 되거든요. 그럼 얘가 훨씬 더 종류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예요. 2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예, 조건이 나와 있고, 세 개가 나와 있고, 이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이제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얘 보시면 니은에 좀 보기를 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가 낫이에요. 낫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나달, 이렇게 되면, 나달, 그쵸?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PQR의 진리집합을 먼저 구해놓고 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P 절대값을 합쳤는데 0이다? 그런다는 얘기는 결국은 A도 B도 0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Q는 요거 이제 완전 제곱식이니까 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얘는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A랑 B가 같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R은 누가 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A 더하기 B는 A 빼기 B다. 혹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요걸 정리하면은 결국 이제 누가 나오냐면 요것 또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2B는 0. 그래서 B는 0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정리하시게 되면 2A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는 0. 그래서 여기를 조금 정리하는 게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여기가 연결되는 게 또는이에요. 그래서 R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나와 있는 걸 좀 붉은 색깔로 표현을 좀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억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P는 Q에 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P가 Q에 쏙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 P가 Q에 쏙 들어가죠. 예. 예. A랑 B가 같기만 하면 Q에 되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 그쵸? 그 다음에 니은 보시게 되면 not P는 나다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얘기는 네. not P의 뭐가요? not P의 뭐가? not P의 진리집합이 더 커요. 나달보다. 그러면 아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갑니까? 지금 이 얘기죠. 다시 해석하면 P가 아래 들어가요?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또는 이라고 하는 거는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A는 0이고 B는 0이어도 되고요.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는 0이라고 할 때 A가 0이 아니어서 요 또는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A는 0, B는 0인 게 두 개 다 돼도 되고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P가 R에 들어가요? 예, 그런 경우가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디귿인데요. Q이고 R은이라고 하는 부분은 Q와 R의 교집합이 R이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이걸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요거를 볼게요. Q이면서 R인 거. Q이면서 R이어야 되거든요. A랑 B는 같아야 되는데, 얘는 A는 B랑 같아야 되는데, 얘는 A는 0 또는 B는 0인 거죠. 그쵸? 그럼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조건이? A는 0, B는 0인 게 있고, A는 0인데 B가 0이 아닌 게 있고,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닌데 B는 0인 게 있다라는 게 요 또는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A랑 B랑 같은 건 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아이는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A는 B는 0인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 어때요? 조건 같잖아요. 그쵸? A는 B는 0.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봤고, 그럼 이제 우리가 25번 보겠습니다. 네, 25번. 25번 문제인데요. 예. 전체 집합 위에 부분 집합 A1, 2에 대해서 A 여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네요. 그러면, 네.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잘못 그렸어요. 그죠? 어이구. 네,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을 보시게 되면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네, A는 지금 여기 있는데요. 1하고 2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3, 4, 5에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A 여집합이 3, 4, 5니까 예,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예, 3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되게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는 명제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 얘가 참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A 빼기 4 요게 이제 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0이거나 0보다 뜨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판별식 D가 얘는 뭔데? 0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다 아우르는 게 뭘까요?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판별식 쓸 건데요. 여기 보니까 짝수가 보여서 전 4분의 D 공식 쓰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오호, A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작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0일 수는 있네요. A는 2.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예,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이 다음과 같은데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뭔 얘기냐면 P의 진리집합이요. Q의 진리집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P는 어떻게 생겼냐면 3하고 4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인 거고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K와 K 사이죠. 얘가 누구냐면 Q. 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K, K인데 여기 안에 3하고 4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K가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얘는 들어가지 않는 거였던 거고 예. 여기. 그럼 K가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K가 4보다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두 번째는 K가 4가 돼도 될까? 라는 건데 4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3하고 4가 들어가야 되는데, K가 4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4를 포함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얘는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K는요, 4보다 커야 돼요. 근데 4보다 큰 자연수 누가예요? 그래서 K는 최소값. 자연수는 최소값이니까. 5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